2026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사람들은 이번 CSE를 화려한 가전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달랐습니다. 이 일정은 신제품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목줄을 진 잔혹한 서열의 배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발표 13시간 뒤에 LG가, 다시 5시간 뒤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 플랫폼에 종속될지 아니면 이 판에서 숙청당할지를 결정하는 이미 짜인 살생부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제품쇼가 아니라 향후 5년의 생존권이 걸린 서명 직전의 전쟁터.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가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짜 피해 시간표를 지금 바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사실 작년 5월 젠슨 황이 삼성 본사를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거절하면 기회를 잃는 쪽이 생기고 받아들여도 조건을 떠안는 쪽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제품쇼처럼 보이지만 실은 칩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오늘은 CES에서 누가 필수제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그 판에서 어디 서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제는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없어도 사는 물건이 아니라 없으면 산업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한번 잡히면 오래 갑니다. 여기서의 말 한마디가 다음 분기 실적보다 더 길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CES는 신제품 자랑하는 자리, TV와 가전과 자동차를 구경하러 가는 곳.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소비자 가전 전시회입니다. 그 인식이 틀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CES는 늘 전시회였고 새 제품을 보여주는 자리가 맞습니다. 언론도 대개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누가 뭘 공개했다. 누가 키노트한다. 제목은 대개 비슷합니다. 혁신, 미래, 새로운 경험. 이런 단어들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CES 2026 노스홀에 AI 로봇 전용 파빌리온이 신설됐습니다. 처음입니다. 로봇만 따로 공간을 받은 건. 한국 로봇 기업 90개사가 여기 참가합니다. 전체 참가국 중 로봇만 따지면 최다입니다. HL그룹은 혁신상 5개를 받았습니다. 디보픽스, 캐리 같은 이름들입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AI입니다. 즉, 로봇입니다. AI가 화면에서 나와서 팔다리를 얻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공장을 움직이고, 농장을 관리하고, 물류를 나릅니다. 피지컬 AI 시장은 2026년 100조에서 2030년 230조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번 CES가 로봇 파빌리온을 따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일정입니다. 누가 언제 움직이는지, 왜 그 시간이 의도적으로 배열됐는지를 봅니다.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CES.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1월 4일부터 5일까지가 시그널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겉으로는 프레스데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계가 이번 판의 언어를 맞추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삼성은 4일 저녁 7시 PST에 더 퍼스트 룩을 엽니다. 한국 시간 5일 낮 12시입니다. LG는 5일 아침 8시 PST에 월드 프리미어를 엽니다. 한국 시간 6일 새벽 1시입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PST,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엽니다. 한국 시간 6일 오전 6시입니다. 저녁 6시 30분 PST에 AMD의 리사수가 키노트 무대에 섭니다. 한국 시간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큰 회사들은 보통 우연을 싫어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겹치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같은 날에 몰렸습니다. 단순히 스케줄이 꽉 찼다가 아니라 그날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AI가 어디로 갈지를 같이 선언하는 날이 된 겁니다. 왜 이들이 같은 날에 움직이느냐?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이 주인공이었고 성능 경쟁이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선택지가 줄어든 겁니다. 첫 번째 조건. 기업들이 원하는 건 성능보다 공급 안정성입니다. 물량, 전력, 패키징, 생태계.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주문이 들어옵니다. 성능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지만 공급은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흔들리면 기업은 두려워합니다. 특히 현업 담당자는 혁신보다 안 끊기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 조건. AI는 이제 칩과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묶음이 됐습니다.
반도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고 소프트웨어는 AI 모델과 운영 시스템입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못 갑니다. 칩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냉각을 동시에 요구하고 모델은 학습과 추론이 다르고 기업은 비용과 보안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기술이 아니라 한 묶음의 체계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조건. 그래서 CES는 쇼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조달, 플랫폼 방향을 찍는 자리가 됐습니다. AMD가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까지 AI 솔루션 비전을 키노트 주제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단순합니다. 칩만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어디서든 AI를 쓰게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조건들은 선택을 압박합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누구 플랫폼에 들어가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옵니다. 비용도 있고 인력도 있고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 결국 기업들은 최적이 아니라 안전한 결론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공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생산성을 산업 전체로 밀어넣는 쪽입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언론과 파트너사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압박은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테니 너희도 맞춰 라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갖는 힘은 결국 방향 제시에서 나옵니다. AMD는 다르게 나옵니다.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엣지, 디바이스까지 AI를 확장하는 비전을 공식 키노트로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건 시장 전체에 들어가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도 생태계를 갖추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이제 칩만이 아니라 플랫폼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구 생태계에 기업들이 묶이느냐가 핵심이 된 겁니다. 공급망도, 전력 효율도, 패키징 기술도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늦으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정이 촘촘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같은 날의 발표가 의도적으로 배열된 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시장이 그 속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싸움에서 한국 기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삼성은 메모리로, LG는 가전 경험으로 이 생태계에 연결되는데 그게 부품 공급자로 머무느냐, 플랫폼 파트너로 올라서느냐가 이번에 갈립니다. 결국 발표는 시작이 아니라 서명 직전의 마지막 확인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에 한국 기업 이름이 어떻게 박히느냐가 향후 5년을 좌우합니다. 삼성은 CES 개막 이틀 전에 더 퍼스트 룩으로 먼저 나옵니다. DX, 디지털 경험 비전과 AI 기반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전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AI가 생활의 어떤 지점에 박힐지를 설계하려는 겁니다. AI가 집 안으로, 일상으로 들어오는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기술은 결국 익숙해지는 과정을 탑니다. 익숙해지면 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시장이 됩니다. LG는 Affectionate Intelligence, 공감지능을 전면에 두고 월드 프리미어를 엽니다. AI 기반 일상 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AI가 차갑지 않게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공감 같은 단어가 붙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삼성과 LG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서 플랫폼 싸움을 하는 동안 삼성과 LG는 그 AI가 소비자 생활로 내려오는 통로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LG가 AI 가전으로 생활 공간을 잡는 동안 한국 중소 로봇 기업들은 공장과 농장과 골프장으로 파고듭니다. 위에서는 가전이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로봇이 움직입니다. 위아래에서 동시에 공략하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AI가 가전 유행으로 끝나냐 아니면 생활 인프라가 되느냐. 유행이면 몇 년 가고 맙니다. 인프라가 되면 투자가 이어지고 협력사가 붙고 장기 계약과 서비스 시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한번 들어오면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로 오래 돈이 흐릅니다.
그게 산업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제시하는 AI 일상 경험이 결국 누구 칩 위에서 돌아가느냐입니다. 엔비디아 생태계냐, AMD 생태계냐, 아니면 한국산 칩으로 독립할 여지가 있느냐. 이 질문이 앞으로 5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종속이냐, 협력이냐, 독립이냐. 그 경계선이 이번 CES에서 그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 퍼스트룩 1월 5일 월요일 낮 12시, LG 월드 프리미어 1월 6일 화요일 새벽 1시, 엔비디아 젠슨 황 프레스 컨퍼런스 1월 6일 화요일 오전 6시, AMD 리사수 키노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이 시간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표가 서로 물리지 않게 조율된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배열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의 연쇄입니다. 누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누가 그 분위기 위에서 표준을 선언하고, 누가 그 표준을 시장 전체로 확장하느냐. 이건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흐름을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과 LG가 AI 경험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엔비디아와 AMD가 그걸 뒷받침할 기술 플랫폼을 발표하는 구조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엔비디아와 AMD가 플랫폼 방향을 먼저 못 받고 삼성과 LG가 거기 맞춰 움직이는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순서가 곧 힘의 배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힘은 꼭 소리 크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과 발표 순서에서 더 명확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먼저 움직인다는 건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수동적 부품사가 아니라 능동적 경험 설계자로 자리 잡으려는 신호입니다. 결국 배치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말합니다. 누가 프레임을 깔고, 누가 표준을 못 받고, 누가 그 위에서 확장하느냐. 그 순서가 곧 이번 CES의 진짜 전장입니다. 이 발표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투자와 공급망입니다. CES에서 나오는 방향은 결국 설비 투자, 협력사 계약, 표준 채택으로 내려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플랫폼 언어를 선언하면 그 뒤로 파트너사들이 줄을 섭니다. 누가 먼저 표준을 잡느냐에 따라 공급망 전체가 재편됩니다. 삼성과 LG가 AI 경험 플랫폼을 제시하면 부품 협력사는 거기 맞춰 개발 로드맵을 짭니다. 메모리, 디스플레이, 센서, 패키징, 이 모든 게 최종 제품의 방향에 종속됩니다. 유행이면 단발 주문으로 끝나지만 인프라가 되면 장기 계약이 뒤따릅니다. 설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이런 게 붙으면 협력사의 반복 매출이 생기고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시장이 커집니다. 전력과 패키징도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는 전력 소비를 늘립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은 냉각 시스템 투자를 요구하고 패키징 기술은 열관리와 직결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과 공급망 전략으로 번집니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패키징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품 공급자로 머무느냐. 그 갈림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표준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로 생태계를 잠갔듯이 이번 CES에서 누가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밀어붙이느냐가 향후 개발 환경을 결정합니다. 표준을 먼저 잡으면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투자 사이클로 돌아옵니다. 발표 후 6개월 안에 계약이 나오는지, 1년 안에 설비 투자가 확정되는지, 그게 진짜였는지 쇼였는지를 가릅니다. 화려한 발표보다 조용한 계약이 더 오래 갑니다.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CES는 결국 쇼다, 주가 펌프용이다. 그런 의심 저도 이해합니다. 전시회는 늘 과장이 섞입니다. 발표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안 되는 것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지점만 봅시다. 첫 번째, 엔비디아와 AMD가 같은 날에 무엇을 플랫폼 언어로 말하는지입니다. 키노트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단어들, 파트너십 발표, 공급 계획.
이게 실제 투자와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떤지, 이런 건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발표만 하고 계약이 안 따라오면 그건 펌프였던 겁니다. 반대로 계약이 줄줄이 나오면 진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삼성과 LG가 AI 경험을 어떤 공간과 제품군으로 확장하는지입니다. 퍼스트룩과 월드 프리미어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제품 라인과 출시 일정, 이게 유행인지 인프라인지는 1년 안에 드러납니다. 유행이면 메시지가 빨리 바뀌고 인프라면 로드맵이 길게 나옵니다. 협력사 계약, 물량 발주, 서비스 센터 확장, 이런 게 따라오면 진짜고 안 따라오면 쇼였던 겁니다. 결국 이건 신제품이 아니라 필수제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발표를 받고 다음은 계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말은 빠르게 바뀌지만 계약은 느리게 남습니다. 화려함보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CES는 쇼가 될 수도 있지만 쇼로 끝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은 그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흐름상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가치 사슬을 확장할 구간은 메모리에만 머무느냐, 패키징과 전력, 디바이스까지 확장되느냐로 갈릴 것입니다. 이번 CES는 그 방향을 처음으로 동시에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언이 끝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 연결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판은 말로 열리고 계약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확인하는 순간 뉴스가 아니라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건 발표가 아니라 계약과 공급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다음 취재의 연료가 됩니다. 흩어진 뉴스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촘촘한 시간표의 시작은 사실 작년 5월 젠슨 왕이 삼성 본사를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어떤 미락이 있었는지 다음 스토리 다큐에서 공개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였습니다.